맞죠? 자, 158페이지입니다. 물권 변동과 공시. 공시가 뭐예요? 아니, 공적으로 보여주는 게 공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시, 예, 물권 변동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자, 볼게요. 갑이 갖고 있는 이 아파트를, 건물을 을에게 넘겼다. 물권이 변동됐죠? 네, 됐을 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등기. 이게 공시예요, 공시. 공적으로 뭡니까?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공시라, 공시. 자, 공적으로 보여주는 게 공시다. 그래서 공시법 배우죠? 최성호. 맞죠? 예, 예. 공시. 그 메가랜드에서 그 강의 나오는 거 아시죠? 예, 메가랜드 선생님입니다. 예? 메가랜드 메인 선생님이에요. 메인 선생님. 메인 완전 1탄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가랜드 서울에서 이제 강의하시니까. 근데 강의 참 잘하시죠? 네, 잘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하여튼 공시 이 말입니다. 옆에 최성호 적은 어떤지. 예. 최성호 선생님. 최성호 적으면 안 되고 교수님 적어놔야 돼요. 최성호 교수님. 자, 그래서 공시입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할 때 부동산일 때는 뭐 해야 되고 공시 방법이 그렇죠. 부동산은 등기해야 되고 그래서 186조에 부동산의 득실 변경. 득실 뭐야? 취하든지 취득하든지 잃어버리든지 요 변경은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86조에.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시는 뭐라고요? 등기예요. 동사는 점유나 인도입니다. 점유나 인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시험이 잘 낸다 안 낸다? 안 내, 안 내. 부동산에 꼽혀 있습니다. 우리 출제위원들은. 동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거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시입니다. 자, 체크하시고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 옆에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 드릴 겁니다. 158페이지. 다 깨끗하게 놔두고요. 밑에 2번에 중간에 보니까 공시의 원칙 나와 있죠? 예의상 줄 거놓고 합니다. 물권 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정도로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공시법을 배우는 거야. 등기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민법의 태도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186조 나와 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나 물권에 무슨 변경은 득실 변경 줄 거 놓고 뭐 해야 된다? 등기 현관표 딱 해놓으면 돼요. 등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공시 방법 아까 전에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뭐예요? 점유나 인도. 점유, 인도 돼 있죠, 옆에? 그거 줄만 그러면 돼요. 자, 밑에 가서 수목집단 미분리 가실 이거 아까 했던 건데? 무슨 방법 갖추면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됩니다. 앞에서 했었죠? 네, 했습니다. 우리 판서 노트의 37페이지에 아까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옆에 공신의 원칙 나오죠, 옆에? 그것도 시험 안 나와요. 시험 안 나와요? 그러면 이 공시 방법을 공시의 원칙, 공시 방법을 믿을 신자잖아. 한자 아시죠? 믿을 신자거든. 예? 제가 유일하게 그릴 수 있는 한자가 공신 이런 겁니다. 알겠죠? 더 이상 뭐 요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예. 저 그래도 뭡니까? 상급 자격증 있습니다. 뭡니까? 한자 능력 시험.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상급 통과하면은 A+ 준다 가지고 A+ 받았어요. 제가 한자. 예? 그때 이제 뭡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옆에 안에 저 바깥에 계신 분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데려가면 괜히 갔다고 막 그러잖아. 한자 수업을 같이 어디입니까? 교양 수업을 들었거든. 예, 저는 A+ 받고 지는 알죠? 하여튼 우리 그때 이제 한자 수업을 들어갔는데 전부 다 뭡니까? 한 10몇 명이 뭐야? 법학과 출신들 있잖아요. 그 사람 가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은 뭐예요? A+이죠. 예. 그때 잘 그랬는데 요즘은 잘 못 그래요. 이해해 주시고. 알죠? 우리 한국도 지금 틀리고 일하는 판에 맞죠? 잘 이해해 주시고. 공시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공시 방법을 믿으신 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믿고 그래한 것을 보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다 필요 없고 요것만 하면 돼요. 이게 공신력, 이게 힘력자죠. 공신력이 인정되느냐? 부동산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부동산은 부정입니다. 나중에 등기법 할 때 배웁니다. 부동산의 공신력은 인정, 부정. 부정합니다. 동사는 인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선의취득.
이럴 때 하는데 이 선의치득이 지금 13년째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이 파트 들어가면은 한 3월 달에 한번 해줄까 말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왜?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됐어요. 왜? 왜냐면 이거는 동산에 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돼요. 출제원들이. 됐어요? 이런 예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즘만 체크하면 돼. 자, 그래서 159페이지 나머지 다 필요 없고 뭡니까? 밑에 보세요. 우리 민법에 태도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있죠?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고 있다 돼 있죠? 자, 옆에다가 뭐 돼 있어요? 선의취득이 돼 있잖아.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줄 것이고 등기에는 공신력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줄 것이면 되고 공신력 부정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가 설명합니다. 자, 앞에 거 다 지금 했던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죠? 자, 밑에 가서 이제 물권 변동. 자, 별표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 별표 돼 있죠? 거의 매년 기출이라. 매년 기출. 알죠? 물권 변동. 186조는 아까 읽어봤죠?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을 줄 거 놓고 법률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 행간편을 했죠. 득실 변경은 뭐 해야 행간편?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 거 밑에 1번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 넘겨서 4번, 5번, 8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4번 별표, 5번 별표, 8번 별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나머지는 치우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정답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세요. 다음 중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은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우지만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이 있거든. 그런 거 25였고 그 다음에 여기 정답으로 나왔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현물 분할할 때 협의 분할이잖아. 협의 분할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27, 28 연달아서 나왔었습니다, 이게. 자, 이행 판결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확인 판결도 등기해야 돼요. 확인 판결도 등기해. 자, 8번 또 시험에 3번 나왔더라고요.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취득도. 점유 취득 시효는 뭐냐면 점유 취득 시효가 뭐냐? 이 뒤에 가면 배웁니다. 점유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점유 취득 시효. 시효가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일정한 효과를 주는 게 시효입니다. 취득하는 효력을 준다. 그래서 20년간 평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점유를 하면은 소유사가 점유를 하면은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고 되어 있거든. 이게 245조 내용입니다. 245조의 1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 세 가지는 별표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도 정답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그 세 가지에 별표 해놨죠? 네, 정답이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음 중 등기의 물권이 생기는 거 딱 뭐만 생각하면 돼. 그 세 가지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답 골라보죠.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됐어. 밑에 갑니다. 밑에 가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187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공판경이랍니다. 상공회의소는 경제를 판단한다. 상공회의소 아시죠? 우리 여기 보면은 근처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울산 공고가 있는데 매년 거기서 심십니다. 맞죠? 자,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는 경제를 판단한다. 상공판경 외워집니까? 상공판경,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줄 거 놓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자, 취득입니다.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현관편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뭐가 있다고? 상공판경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38페이지 펴져 있죠? 있어요. 자, 38페이지 보니까 물권 변동. 자, 보시면 물권 변동. 자, 우리가 물권 변동은 뭐가 있다? 부동산에 무슨 변동이 있고 물권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동산에 물권 변동이 있는 거야.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동산 배우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내. 거의 낸 적이 없다. 13년도 안 낸다고. 왜?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게 뭐라고? 부동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내쁘고 두 문제 내쁘고 여기서 가서 뭡니까? 낼 게 없죠? 패스. 그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패스. 알겠죠? 똑같이 가면 돼. 여기서 이제 딱 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자, 뭐 해야지? 186조. 뭐 해야지? 등기해야 효율 발생한다고. 근데 이거 예외가 뭐라고? 187조. 밑에 나오죠? 상공 판경 나옵니까? 자, 갑니다. 상 공 판 뭡니까? 경. 상호요. 상소. 공용 징수.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 간다. 이게 수용이죠. 수용. 그다음에 판결인데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앞에다가 형성이라 적어놓으시고, 자 옆에다가 여백이 있을 때 적어놓으세요. 판결은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이행 판결이 있습니다. 이행 판결이 있고, 자 확인 판결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요거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이행 판결이 뭡니까? 내가 이행하라고 판결이죠. 내가 돈을 다 줬는데 중개사를 통해서 하면은 중개사가 중간에서 뭐 등기까지 확실하게 책임져 가지고 해주잖아. 그런데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를 했는데 돈을 다 줬는데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판결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 받았다.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 판결에서 떨어지면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지 내가 취득하죠.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행 판결은 내가 승소했잖아. 그 판결서 들고 가서 내가 신청하지.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 나중에 등기부할 때 배웁니다. 알겠죠? 내 판결서 들고 가서 내가 등기한다고. 누가? 내 혼자 가서. 이게 혼자 신청하는 게 뭐예요? 단독 신청이라. 오케이? 네, 그래 됩니다. 나중에 제가 배울 거예요. 등기법에. 자, 그래서 이행 판결도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확인 판결은 뭐냐? 이거다. 등기를 해야지 짓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도 되고, 형성 판결은 자, 여기서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그 어떤 거 있는데, 예를 들어봐라, 예를.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갑, 을, 병. 아들,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되죠? 예. 근데 엄마가 있으면 됩니까? 엄마는 1.5를 받아가요. 고생했잖아. 남편 밥 해주고, 뭐 고생했잖아. 예? 그래서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끼리 엄마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상수 받는 게 1대1을 받죠? 그래서 3분의 1씩 받는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렇게 받았는데 문제 뒤에 가면 배웁니다. 공유물 분할이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두 명은 현대자동차 SK 담임이니까 뭐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근데 이 막내는 뭡니까? 뭐 한다고? 사업하다가 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땅 팔아야 되죠? 그럼 팔자 하는데 이 둘이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얘가 뭡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뭡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때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안 돼. 전원이 돼야 됩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이 떨어졌다. 이렇게 분할하라고 판결이 떨어졌다. 이 말이야. 뭐가 떨어졌다고? 판결이 떨어지면 등기 없이도,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이렇게 분할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뭐 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도. 그래서 처분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187조. 아시겠죠? 그 얘기라. 자, 그래서 무슨 판결입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분할 판결이 떨어지면은 이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입니다. 그때는 등기 없이도 분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의 단독 소유, 을의 단독 소유, 병의 단독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나중에 이거 51페이지가 가면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볼 거예요. 네,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인데 요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요거는 등기 없이 뭐 하는 겁니까? 취득을 하는 겁니다. 자, 경매입니다. 경매도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 말입니다. 경매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기느냐입니다. 자, 일단 기타는 이 기타의 법률 규정 나오는데 이 기타 법률 규정은
이 뒤에 가면 내용 다 배우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정리하면 돌아봅니다. 그래서 몇 개만 정리하고 갈 거야. 자, 일단 상속은 언제 물고문으로 생길까? 자, 이 아셔야 되는 게 상속인은 누구야? 상속 받는 사람이지. 아버지가 뭐야? 피상속인이야. 아버지가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돼. 어떤 사람은 뭐 상속이랑 피상속이랑 헷갈려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어. 민법에서 거의 안 틀리는데 등기법 가면은 헷갈린다고. 등기 권리자 의무자하고 막 나올 때 막 헷갈린다고. 알죠? 그때 피상속인이 누구지? 상속인이 모르다. 아버지 어떻게 하다가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피상속인이 누구야? 아버지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사람이 요 이럽시다. 갑이. 자, 갑이 누구라고? 피상속인. 그러면 갑다시는 뭐예요? 상속인. 갑다시는 상속인입니다. 이 개념 잡았어요? 예. 요게 이제 민법에는 뭐 구체적으로 안 묻는데 등기법 가면 골치 아픕니다. 나중에 골치 아프게 해드릴 거야. 뭐 강의 잘한다 하더라도 골치 아파. 등기법. 알겠죠? 느끼게 될 거야. 알겠죠? 2월달, 3월달에 느끼게 됩니다. 3월달 되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알죠? 충격을 받습니다. 예? 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막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등기 권리자냐? 이거 뭐 시험 문제 나오거든. 알죠? 돕니다. 자, 지금은 뭡니까? 재밌죠? 예,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물권문도 생기는데? 누구 사망 시? 피상속인이 사망 시. 여기 적어 놓습니다. 자, 상속은 언제입니까? 피상속인이 사망 시 등기 없이도 아들에게 갑다시에 넘어간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에 자, 수용 개시일이 뭡니까? 보상금 지급시입니다. 네? 우리가 수용됐다. 돈 주면 뭡니까? 뭐 네 등기하든 말든 상관없이 뭡니까? 끝나쁜 거죠? 봐라, 수용 안 당해봤으면 모르지 지금. 돈만 들어와보면 끝이야. 땅값 들어와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지가 등기 치든 말든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지. 오케이? 수용 개시일이 뭡니까? 보상금 지급시인데 이 보상금 지급시인데 요거를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무슨 개시일? 수용 개시일 나왔다. 시험에 판결은 무슨 시? 판결시인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라는 거 알아야 돼. 경매는 어떻게 됩니까?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취득합니다. 됐나요? 네, 됐고요. 기타의 법률 규정에서는 쭉 있는데 건물의 신축만 보겠습니다. 건물의 신축. 네, 건물 신축했다. 뭐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내가 이 건물 지었어요.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알죠?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알겠어요? 자, 롯데마트가 있잖아요. 롯데그룹에서 이제 건물을 짓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등기 안 한 건물이 전국에 있잖아요. 예, 한 50개가 가까이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걔들은 절세입니다. 절세. 탈세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세금 낸 것보다 사요. 여기도 지금 등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울산에 그때 등기 안 돼가지고 유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울산에 백화점도 등기 안 돼가지고 그때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왜 등기를 안 할까? 대출 받을 필요가 없거든. 돈이 많아가. 알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그거 해요. 뭐 합니까? 등기 안 한다고. 그 뭐만 내면 더 좋아? 이행강제금 내는 게 더 살이 쪄요. 알겠죠? 돈이 필요하면 등기해서 저당부 설정하죠. 다 저당부 설정해보니까 모르겠죠? 자, 옛날에 우리 개론 선생님이 옛날에 중구에 학원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뭡니까? 원래 거기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때 우리 개론 선생님 때 능했던데, 그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등기가 안 된 건물도 임대 놓을 수 있습니까? 있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게. 알겠죠? 등기 안 돼도 임대 놓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 이세 치과라고 있는데, 치과 원장이 건물을 지었는데, 돈 한 개도 안 들어. 돈 한 개도 안 들어갔어. 자기가 대출 받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그 건물을 다 올렸다고.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 알겠죠? 예. 돈 많은 사람이 등기 안 합니다. 알겠죠? 예. 자, 보시고. 여기 롯데마트 아시잖아요. 롯데마트가 평창 건설거리였습니다, 땅이. 그 롯데마트를 지을 때 어떻게 그 롯데의 부장이 딱 가방을 두고 갔는데 500억에 샀어요.
평창건설에 그때 시가가 그때 1,800, 1,000억 정도 했었거든요. 땅 전체가. 그래서 했는데 500억 들고 와가지고 바로 이 평창건설의 회장이 돈이 평창 리베를 알죠? 예. 그 당시에 힘들 때 힘들다 그래가지고 알고 딱 갔어요. 500억 딱 들고 가서 바로 입금해 줄 테니까 500억 넘기라 해가지고 바로 사인회가 넘겨버렸어요. 예? 그 팔아가지고 지금은 몇 천억 돼 있죠 지금. 롯데마트가 몇 천억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0억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걔들은 돈이 넘치니까 뭐 대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들이. 알겠죠? 예.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 알겠죠?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에 신축할 때도 뭐 필요 없이 등기 없이도 갑이 건물 지으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예. 그래서 등기법에 나가면 나중에 최초라는 등기를 뭐랍니까? 보존 등기. 알겠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등기한다 안 한다? 없이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당구 설정하는 팔거나 이렇게 저당구 설정하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를 파는 거지. 저당구 설정하는 것도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때 그때는 뭡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고. 알겠죠? 네, 그럽니다. 자, 건물의 신축만 딱 체크하시면 돼. 자, 그러면 갑시다. 160페이지에 자, 우리가 상속은 줄 끊었습니다. 어디 줄 끊어요? 피상속인 사망 시 공용증서는 두 번째 줄 수용기일 나와 있어요. 수용기일, 수용 개시일. 판결은 무슨 판결 의미하고 두 번째 줄에 중간에 형선 판결을 의미하고 자,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뭡니까? 등기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선 판결을 말한다.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 시 두 번째 줄 매각대금 완납할 때 납부할 때 찾았어요? 자,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경매로 아주 뭡니까 싸게 그 부동산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등기를 바로 치면 되는데 법무사가 맡겨가 치면 되는데 그분 기분이 좋아가 술 한 잔 못 보고 잊어버렸어요. 그 소리를. 알죠? 전화가 왔어요.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등기 못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가서 돈 제발 받아가. 아니, 아예 그냥 법무사 시키라, 그냥. 법무사 시키라, 제발 좀. 술 마지 말고. 그래가지고 법무사 시켜가지고 등기를 했어요. 매각 때 만나면 소유조건이 누구한테 넘어왔다고? 내가 그때 누군 거야? 돈 나 다 냈지?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누구 거야? 내 거야, 지금. 그 서류 다시 돼가지고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맡겨가지고 법무사 등기했어요. 비용 더 들어갔습니다. 빙시같이. 그 술 먹고 뭡니까? 너무 기분 좋다. 사기 잘 받았다 해가지고. 너무.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매는 언제라고? 소유권이 넘어왔다.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됐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험 질문 다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기타 법률 규정은 우리 한 개만 봅니다, 지금. 나머지 거는 뒤에 가서 설명할 때 다시 와서 설명해 드릴까요? 자,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 요것도 들어봤죠? 매립했다. 이때도 뭡니까? 매립하면 등기 안 해도 취득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공유 수면 매립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건물의 신축만 나왔어. 형 앞에 딱 해놓고 앞에. 알겠죠? 자, 그래서 건물의 신축했다. 뭐 필요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자, 우리 뒤에 배우면서 앞으로 다시 와서 좀 해드릴게. 알겠죠?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3번에 별표 해놓으셔야 되는데 187조의 예외 점유 취득 시효 아까 중요하다고 있죠? 20년간 평공량의 남의 토지를 소유사 가지고 점유를 하면은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고 245조에 돼 있어. 무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법률 규정이지만 245조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밑에 1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요? 빨리 찾아봐. 답 몇 번이요? 5번이야, 5번. 점유 취득 시효. 오케이?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해야, 자, 등기 없이는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아니거든. 이 말은 헷갈리라고 여러분이 국어가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놓은 거야.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이중 부정은 긍정이야. 그 중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이중 부정은 긍정이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러면 문제집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밑에 거 봐야 돼. 그러면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은 등기하지 않는 겁니다.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점유 취득시효. 오케이? 자, 머릿속에 옆에 또 적어놓읍시다.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되죠? 확인 판결. 등기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 했고요. 이행 판결. 협의 분할 또 적으시고 협의 분할할 때도 등기해야 됩니다. 세 가지는 기억하라 했지 아까 옆에. 했어요?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론을 하고 있지만은 이론 안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핵심적인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저는 틀릴 이유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2번이요. 2번. 이행 판결 줄 거놓고 이행 판결 아까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등기해야 된다 했지? 그러면 그 지문 맞아 틀려? 이행 판결은 확정 판결시가 변동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맞게 하려면 형성 판결을 고쳐야 되지. 형성 판결이 아까 뭐랬어요? 판결시를 했잖아. 여기다가 뭐만 적어놨어? 이행 판결은 확정 판결시를 했잖아. 예? 그러면 맞게 하려면 이행 판결이 아니고 무슨 판결을 고쳐야 돼? 형성 판결을 고쳐야 돼. 이게 작년시험 문제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 생기는 거 있죠. 등기 필요 없는 거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공부를 하면서 다시 앞으로 와서 또 봐드릴게.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16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에서 등기입니다. 등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등기부 나와 있어요. 공적 잠보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인데 밑에 가서 등기의 종류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부동산 표시에 관한 건데 이게 표제부예요. 이거 어디 배우냐면은 등기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낸다 안 낸다? 우리 민법 교수님들은요 등기를 몰라요. 그래서 시험 내면 지가 쪽팔리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시험을 잘 내 안 내? 안 내. 왜? 쪽팔리기 싫었어. 쪽팔리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자, 무슨 말 알죠? 의미 알죠? 경상도 말이 그겁니다. 사투리가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교수님이 등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공부도 안 해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잘 내 안 내? 안 내고 요 부분은 어디를 맡겨본다고? 등기법에 맡겨본다고. 등기법에서 내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은 표제부가 있고 각구, 을구가 있어. 예? 간략하게 설명할게. 표제부는 뭐야?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야.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게 이제 표제부에 관한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적법 할 때 토지의 표시 들어봤어요? 네. 저는 이렇게 배웁니다. 번개, 목, 표적 이렇게 합니다. 이 뭐야? 지번, 경계, 지목, 좌표. 그렇죠. 좌표, 면적이지. 맞죠? 번개를 맞았다고요. 목에, 나무에 그 표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는 번개, 목, 표적 이렇게 한다고. 자, 하여튼 지번, 경계.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게 뭡니까? 표제부에 지분 나오죠. 앞에 뭐 빠지냐면 소재 지분 나와요. 자, 이 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번개를 맞은 번개 표적이 된 나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배우면 돼. 그래서 소재는 번개목 표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제부에는 소재, 뭐 지분 나오죠, 맞습니까? 지목 나옵니까? 나옵니다. 면적도 나옵니다. 이 경계하고 이런 것들은 안 나오죠. 그래서 경계는 나중에 나옵니다. 경계 나오는데 경계는 지적도에 나옵니다. 지적도. 그런 게 있어. 그거 가서 배운다고. 알겠죠? 자, 하여튼 그래 된다. 자, 그래서 소재, 지번, 그다음에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뭐라고? 표제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각구는 뭔데? 우리가 등기부를 떼었을 때 각구는 소유자가 누구냐를 파악할 때 각구를 본다고. 알겠어요? 을구는 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냐, 어디 본다고요? 을구. 그러면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을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는 어디입니까? 을구.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는 각구. 됐어요? 자동차 원부 때 봐도 표제부가 뭐겠어? 장소원부의 표제부. 2000cc 몇 인승 뭐 나오죠? 가솔린 엔진 나와 있죠? 어때 봤는지 모르겠어. 그게 표제부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각구는 뭐야? 이 자동차 소유자가 누구냐 나오지? 을구에 무슨 캐피탈 대출 돼 있죠? 그래 돼 있어. 똑같이 돼 있어. 자동차 원부도. 나중에 자동차도 경매로 한번 받아보세요. 아시겠죠? 재밌어. 공매 받고 이렇게 하면 재밌어. 알겠죠? 자, 그런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 배우고,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이것도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그때 배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의 형식,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는데 주등기가 1, 2, 3, 4로 가는 거고 부기등기는 다시 1, 2의 1, 3의 1이 나오는 거야. 자, 뒤에 가면 되고 종국등기, 예비등기, 예비등기는 가등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 넘어갑니다. 뒤에 배우고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등기 청구권은 요겁니다. 요거.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넘겼습니다. 돈 받았죠? 이렇게 넘기됐는데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를 해줘야 될 등기 의무자지.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뭐라고? 등기 청구권입니다. 알겠어요? 뭐 잘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등기 신청권하고 차이점 뭐야? 차이점 뭐야? 이거 사법상 내용이고 등기 신청은 어디 갑니까? 공적 기관 등기소 알죠? 등기소 가서 하잖아. 등기소 맞아요? 이게 등기 신청권이라고. 이건 어디 보니까 등기법에서 배운다고. 오케이? 네. 우리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입니다. 등기 신청권 뭔데요? 등기소에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가야 되지. 각각 을이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그런데 혼자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외가 단독신청이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 피상손이 돌아가셨어. 지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산소. 예? 그 아버지 등신청하라고 좀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되는 거. 혼자 가서 해야지. 단독신청 이런 것들이야. 알겠죠? 상속이. 알겠지? 네. 건물 아까 건물 지었잖아요. 어떻게 돼? 단독신청이야. 혼자밖에 없을 때 단독신청이야. 오케이? 나중에 그거 다 배워요. 기법. 예? 근데 이런 내용을 살짝 알아놓으면 좀 쉽게 들어간 거예요. 알겠어요? 자,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옆에 적어놓고 돌 거다. 돌 거다. 공동신청, 단독신청 돌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자, 일단 165페이지에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찾습니까? 옆에 있죠? 거기서 나오는데 이건 3월달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알겠죠? 막 그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밑에 가서 자, 등기를 갖추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나와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넘기시면 돼. 자, 넘기시고 쭉 넘기면 돼. 167페이지 등기의 유효 요건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 168페이지로 갑니다. 자, 168페이지에 중간 생략 등기 나옵니까? 아, 이건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어디서 나온다? 등기법에도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정리 잘하면 끝이야. 그 등기법 쉬워. 알죠?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보는데 별표를 2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별표 돼 있네 벌써 2개. 자, 중간 생략 등기. 우리 판서도 30 몇 페이지입니까? 9페이지. 자, 우리 39페이지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판례 내용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돼 있죠? 요거 이게 포인트야. 자, 그래서 요런 것만 알고 있어도 중간 생략 등기 문제 다 풀립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잡아갑니다. 중간 생략 등기 정리를 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 갑니다. 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자, 일단 적고 갑시다.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뭐예요? 중간에 등기를 생략했다. 그 얘기라고, 그 얘기.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림에서 보니까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에게 넘겼어요. 넘겼는데 병에 넘기는데 자, 우리가 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부를 때 요게 최초 매도인 이렇게 불러요. 요 사람은 중간자. 최후 매수인. 자, 이 사람이 또 다른 말로 양도인 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매도인하고 양도인하고 차이점 뭡니까? 똑같아 이랍니다.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희한테 물어와도 저는 여러분 욕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얘가 시인단 말이야. 알겠죠? 모르는 거 있으면 직접 와서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의 민법의 과외선생님은 어디 항상 대기 중입니까?
원장실에 대기 중입니다. 돈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무슨 말 알죠?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민법 강의하고 일주일 뒤에 봐야 돼. 물어볼 거 그 일주일 동안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은 잘 읽거든. 머릿속에 바나나가 들어가 있어. 매일 까먹어. 아시겠죠? 그럼 질문하고도 잊어버려. 예? 궁금했는데. 무슨 말이죠? 또 질문하고 가면 뭐 없어. 그래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대기 중이니까 오셔도 돼. 근데 용어도 몰라도 와서 설명해주면 용어 바로 설명해 줍니다. 알죠? 알겠어요? 네. 돈 안 받습니다. 다만 커피를 요구할 뿐입니다. 뭐 설명 다시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은 뭐 커피 한 잔 갖다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설명 쭉 해줍니다. 알죠? 어떤 때는 나중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화권 이해가 안 되는데 가면 전화권 저 장관에 들어가서 앉아봐라 해가지고 3명 앉아놓고 설명 막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알죠? 과외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없어. 그냥 공짜야 공짜. 근데 못 알아들으면 지랄을 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으면 이제 다시 또 설명해주고. 아시겠죠? 이해를 해주셔야 돼. 자, 하여튼 그렇다. 자, 최후 뭡니까? 매수인인데 이 사람이 양수인. 같은 말입니다. 이걸 다음에는 절대 안 적어줘. 알겠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알겠죠? 아니면 모르겠으면은 적어놔야 돼요. 어떤 책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고 어떤 책은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등기를 생략하지 등기를 안 하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름이 중간에 등기를 뭡니까? 중간 생략 등기라고. 타이틀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얘는 세금 안 내, 취득세 안 내고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게 하겠습니다. 요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냥 너무 길다. 부특조법 합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자, 뭐 하게 하고 있다? 처벌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 단속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뭐예요? 전부 다. 매매는 유효야. 매매 계약은 뭐라고? 유효한데. 자, 뭐 하고 있다? 처벌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단속 규정은 유효인데 뭐 하고 있다고? 처벌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하냐면은 판서 노트 몇 페이지? 6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놨죠? 네, 적어놔야 돼. 6페이지 참조. 그럼 6페이지 한번 봐봐. 6페이지로. 자, 6페이지 펴니까 단속 규정이 있어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어. 그 별표돼 있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한테 금지했는데 찬 행위를 하면은 뭐 된다고? 처벌은 되지만 뭐가 된다고? 유효다 이 말이에요. 매매는 유효다. 됐어요? 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39페이지 참조 적어놓습니다. 효력 규정과 강행 규정에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나누잖아. 단속 규정 거기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나와 있죠. 그 별표 해놓으시고 자 39페이지 참조 또 해놓으시면 돼. 자, 이걸 우리가 먼저 배웠다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갑니다. 3자 간에 다시 39페이지 오는 거야. 네, 빨리 39페이지 넘겼어요? 네, 됐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몇 페이지 넘기라 하고 맞죠? 괜찮아요. 자, 39페이지 오니까 3자 간에 뭐가 있으면은 합의가 있으면은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은 세 명이 갑을 병에 합의가 있으면은 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되더라도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3자 간에 뭐가 있을 때? 합의가 있을 때는 된다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3자 간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병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다 이 말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병의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가 된다. 세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활 등기는 처벌 규정으로서 처벌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뭡니까? 매매는 유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왔어.
네 번째 가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은 요 매매계약이 뭡니까? 매매계약이 유효자. 이거 이 매매계약도 뭐예요? 유효자나. 맞아요? 그러면 얘를 대위해서 등기를 갖다 놓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 대위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대위. 누굴 대위합니까? 을을 대위합니다. 을을 대위해. 중화자를 대위해서 한다.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주관생활등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30회 때 시험에 정답은 나왔던 내용이에요. 지금 정답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판서노트 몇 페이지요? 자, 27페이지 참조에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해놨어야 돼. 자, 그래서 27페이지 한 펴봐. 유동적 무효야. 유동적 무효. 27페이지 폈어요? 거기도 5번 해놨어. 거기도 5번이야. 맞추려고 고생했어 내가. 거기도 5번이야. 여기도 5번이고.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생활 등기는 절대적 무효다. 맨 밑에 있죠? 있습니다. 맞죠? 거기도 옆에다 적어놔야지. 또 몇 페이지? 39페이지 참조 의견. 그 적다 보면은 뒤로 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반복하는 놈 밑에 모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중간생활은 절대적 뭡니까?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인상분 나왔죠? 인상분 밑에다가 매매대금 미지급했습니다. 인상분 미지급하거나 매매대금 미지급하면은 인도를 돈 안 주니까 난 못 준다고 할 수 있죠? 인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니까 을이 갑에게 이전해달라고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또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왜? 점유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소멸하지도 않고 옆에다 뭐 적어야 돼? 또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점유를 막기 때문에 점유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적어놔요. 점유를 만다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책에 줄 거야 될 부분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일단 중간생활등기 뭔데? 자,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 다 모르더라도 중간생활등기 뭔데? 중간에 등기를 생략했잖아. 그러면 원칙은 뭔데요? 유효예요, 유효. 네? 매매 유효예요? 자, 근데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도 일단 없으면 어떻게 돼? 대위하면 돼. 근데 이건 처분만 됩니다. 맞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활 금지 규정은 처벌 규정, 단수 규정이란 말이야. 근데 처벌은 되지만 사업적 효력은 매매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토지거래하고에서 중간생활 등기는 절대적 무효다 이 말이야. 인상분 매매대금 미지급하면 인도를 막을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책 갑시다. 168페이지. 중간생략등기 별표 딱 떼어 있네요. 맞죠?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4번. 자, 중요한 내용이야. 자, 의 한번 보시면 중간생략등기란 줄건 없습니다. 부동산 물건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은 현관 빼놓으시고 각 매매계약은 뭐라고? 유효하게 성립하는 걸 전제로 해서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밑에 갑을병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데, 자, 그런데 중간에 등기를 생략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동그라미 2번에 기업번. 자, 어디 보냐면요. 일단 중간 생략 등기에 유효성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죠. 실체 관계가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이 말이죠. 체크하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로 가서 니은번에 찾았어요? 세 번째 줄 것이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는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한다 취지는 아니다. 줄 것이고. 그런데 디귿번 토지거래 허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세 번째 줄 나오잖아. 자,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경영된 것이어서 뭐가 된다고? 무효. 찾았어요? 별표 해놓으셔야 돼. 디귿번의 별표입니다. 시험에 잘 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최종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등기청구 하려면은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의. 그래서 기업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전원의 의사합치기 돼 있죠? 거기 현관펜. 3자 간 합의 있어야 돼? 그래 직접 받을 수 있어? 자, 니은번에 그러면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줄 긋고 위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고 니은번 합의가 없으면 뭐 한다고? 대위 찾았어 대위? 첫 번째 줄 대위 찾았어? 그 현관펜.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뭡니까? 대위해야 돼. 왜?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가 되니까 대위가 된다고.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D급번에 세 번째 주까지 줄 것이면 되는데 3자 간에 합의 없이 통지로만은 안 된다고요. 세 번째 주까지 줄 것이면 돼. 이행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됐어요? 그럼 직접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3자 간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없으면 뭐 해야 돼? 대위돼. 알겠죠? 뭘 통지했다고 해서 직접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세 번째 내용이야.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기 위에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중간생태 합의 효력입니다. 첫 번째 줄 끝에 매매계약은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자, 넘어가면 돼요.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니은번에 가서 잠깐 아까 뭐랬어요? 각과 을의 매매도 유효, 을과 병과 매매도 유효잖아. 그러니까 을이 갑에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한다 안 한다? 그거 줄 거. 그게 내용입니다. 세 번째까지 줄 것이면 돼요. 니은번이 그 내용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D급번에 세 번째 줄. 자, 중간에 최초 매도인이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찾았어요? 인상된 매매 대금을 안 줬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요. 됐어요? 근데 리얼번은 무효 취소 해제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리얼번 내용 줄 잘 끄시면 돼요. 핵심 단어 뭔데? 무효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면 이행을 끝에 뭐 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미연번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밑에 무효등기 유형 나옵니까? 네, 요게 이제 무효등기를 유형해서 유한등기로 만드는 게 뭐예요? 무효등기 유형인데,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가 복습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채권자 A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요 부동산이 강제 집행할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채권자인데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변제를 잘해야 되잖아. 못하면은 이 부동산 강제 집행 겸해 넣부죠. 맞나요? 이게 통정의 표시할 때 있잖아. 기억이 안 나. 판소부터 12페이지 펴봐. 누가 걸쭉됐는지 뭐 적어놨고 뭐 표시 다 해놨어. 통정의 표시. 12페이지 폈어요? 네. 12페이지 피니까 A가 채권자인데 채무자 변제를 못하니까 그 X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려고 한다고. 그걸 염려해가지고 친구인으라고 짜가 등기 넘겨놓죠. 이거 지금 이거야. 그래서 이 부동산을 등기를 딱 넘겨놓은 거야. 자, 일단은 딱 해놨는데 이 매매계약 가장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통정의표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필기돼 있잖아 거기. 맞아요? 누가 돼 있는지 필기돼 있어요. 통정 허위표시는 뭐라고? 무효다. 그럼 이 등기도 뭐야? 무효지. 이거 왜 무효냐면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얘가 돈을 줬어 안 줬어 실제로? 안 줬잖아. 에? 근데 등기 넘어갔지. 그럼 이 등기는 뭐야? 무효인데 이게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6월 1일 날 을이 뭡니까? 갑을 찾아가지고 내가 진짜 살게. 돈 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이 등기를 무효인 등기를 유한 등기로 다시 되죠? 이게 무효 등기의 유형이라.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뭘까? 똑같은 등기인데 또 지웠다가 다시 등기하니까 등기관이 귀찮아 짜증나. 둘 다야. 짜증나고 귀찮은 거라.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무효 등기의 유형. 에? 자, 무효 등기지만 실제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고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그 등기를 무효로 만들지 말고 유효로 전환하자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만든 게 무효 등기 유형이야. 옆에 적어놔. 등기관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 판례로 인정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효등기 유형은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 자, 2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권리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 하나예요. 유효하다. 돼 있죠? 어디 현관해야 됩니까?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유형이 된다고. 그게 포인트야. 이 내용 등기법에 반드시 한다. 알겠죠? 이거 알고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멸시된 건물, 이거 별표 2개 해놔야 돼. 거기가 이 페이지의 가장 하이라이트야. 자, 멸시된 건물의 등기를 보존등기 표제부 유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2층짜리 건물 부수고 3층짜리 건물 지었는데 앞에 등기부 유형하면 돼? 안 돼? 안 돼. 건축허가 누구한테 받아요? 건축허가. 구청, 소관청. 등기, 지적은 좀 배우고 있죠? 네. 수시간 지나가도 모르겠지만 지적을.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표제부 유형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권리 유형은 됩니다. 권리라는 게 소유자, 이건 소유자라든지 갖고 울고에 대한 권리의 유형은, 무효등기 유형은 되지만 표제부의 유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현관에 딱 해놓고 별표 해놓고 그 부분에 하이라이트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됐어요? 그래서 옆에 딱 가니까 가등기 유형 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페이지에 판례 보기 1번 첫 번째 판례 있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했다 그러면 소급에서 유효가 돼? 아니면 그때부터 유효입니까? 잘 읽어봐. 이거 17페이지, 117페이지에 썼어. 옆에 적어놔. 기본서 117페이지 참조. 기 적어놓고. 기본서 얘기하는 거야. 117페이지 한번 펴봐. 거기다 또 적어놨을 낀데. 응? 171페이지 참조. 처음 오신 분들은 안 적혀있겠지. 적어놔. 117페이지 참조. 117페이지 보니까 무효인 가등기 유효한 등기로 정형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별표 해놔야 돼요. 시험 3번 나왔다 그래서 그때 117페이지 있지. 그 옆에다가 뭐라 적어놔야 돼? 기본서 171페이지 참조 적어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때 보고 다시 뒤에 가서 또 보고 뒤에 보고 다시 앞에서 보고 이래야 된다. 알겠죠? 됐어요? 네.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소급에서 유효가 되느냐 그때부터 유효해야 되냐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이게 무효등기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5월 1일 무효인 등기를 했지만은 6월 1일 실체적인 돈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언제 유효가 된다고? 6월 1일이 되는 거야. 알겠죠? 5월 1일까지 수업하는 게 아닙니다. 6월 1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포인트다. 자, 밑에 내용은 안 봐도 됩니다. 자,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그 첫 번째 판례고 세 번째 판례 있죠? 그거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아까 그거야.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 건물 지었다. 앞에 표제부 유형 돼, 안 돼? 그거 판례야. 우리 판례 보기에서 첫 번째 파란색 있고 두 번째 파란색 있고 세 번째 파란색 있지? 세 번째 판례 그 내용이야. 아까 봤던 거지? 네, 그 내용입니다. 그것만 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 본등기의 효력 나와 있는데 요것도 등기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등기가 되면 갑에서 원로 권리 변동이 돼, 안 돼? 되잖아. 등기가 되면은 그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야. 이거 등기법 시간 해. 넘기고. 대항적 효력. 자,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 생겨. 알겠죠? 예, 대항력입니다. 대항적 효력이 있다. 등기하면. 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돼, 안 돼? 그 순위 확정적 효력이야.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기라. 등기부에. 자,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등기함으로 취득하지. 예, 점유적 효력이야.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자, 그리자. 예? 말로 해가 알아듣겠나? 맞죠? 알아듣겠나요? 맞죠? 자, 뭐, 그립시다. 자, 이거 봅시다. 이런 내용이야. 이거 후등기 저지력이 뭐냐면은, 이것도 뭡니까? 등기부에 다 배워. 예? 근데 살짝 한번 해주면 도움이 많이 돼, 여러분이. 갈 때. 후등기 저지력이 뭐냐면은, 이 얘기야. 자, 우리가 2년 전세. 자, 전세권자야. 전세권자. 자, 2년 전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한다. 들어나 봤어요? 네. 했잖아, 이거. 전세권 설정자라고. 전세권 설정자라고 해. 집주인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도 뭐야? 집주인이야, 집주인. 그렇죠? 저당권 설정해 줬으니까. 저당권자가 은행이죠?
그렇게 개념 잡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세를 해놨는데, 이 똑같은 아파트에 전세를 놨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전세권 설정등기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전세권이 있는데, 내가 아파트 501호에, 전세를 놨다고, 놔져 있어. 그런데 병이와가 또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뭡니까? 후등기 저지 얘기한다고. 동일한 내용이 그 똑같은 장소에 등기하는 것을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고. 뭘 한다고? 후등기 저지 얘기한다고. 옆에다가 등기 시간에 다 한다. 알겠죠? 근데 이 개념 살짝만 잡아주면은 여러분 개념 잡기 쉬워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됐어. 이제 여러분은 등기부터 잘할 수밖에 없어. 응? 민법에서 해줬으니까. 알겠죠? 대답도 안 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추정력입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등기법에도 추정력이 시험이 잘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 나왔어. 추정력이. 등기의 추정력 갑니다. 자,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 우리 판소노트에 이것도 전부 다 안 합니다. 40페이지에 딱 펴놓으시면 돼요. 일단 개념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의 추정력. 자, 보세요. 자, 어떤 내용이냐? 네. 자, 이런 내용이다. 2년 빼보고 각각 의리. 자, 파는 사람은 뭐랍니까?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갑니다. 자, 그러면 얘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등기. 그럼 소유권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왔어? 의리 넘어왔죠? 그러면 자, 판소도 40페이지 펴놨지? 필기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야. 등기됐으면 이 등기가 되면은 이 사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된 것으로 뭡니까? 추정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적법한 권리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안 돼? 되고. 자, 그다음에 적법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래서 적법 절차, 적법한 권리관계, 적법한 원인에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추정력은 각각을 당사자 사이에 인정되고 다시 병으로 넘겼다.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제3자에게도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돼. 제3자에게도 인정되고 전에 있는 권리자에게도 인정이 돼야 안 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추정력이야. 무슨 뭐라 쌌노 지금 뭐. 다시. 자, 봅시다. 자, 갑이 어리게 이제 넘겼는데, 자, 일단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살짝 바꿉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 매도인인데 위조했어. 위조를 했어. 위조가 등기하는 놈도 있죠. 우리는 등기가 나중에 등기법 시간 배울 건데 실질적 심사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형식적 심사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그거 안 해요. 형식적 심사주의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서류만 다 갖다 와가지고 빨리 주면은 등기 딱 해줘. 알겠죠? 그래서 무슨 심사주의 취하고 있다고? 형식적 심사주의 취하고 있어. 그럼 장점이 뭔데? 빠르죠. 신속. 근데 국가가 책임져 앉아? 앉아. 근데 유럽에 있는 나라에 가면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럽에는. 그래서 이제 등기를 치더라도 국가가 가서 이제 권리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등기 딱 해준다. 잘못되면 국가가 배상해 줍니다. 무슨 말이죠? 유럽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 빨리 해준다는 그 핑계하에 책임은 국가에서 면한다는 거. 책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을 뭐 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다고. 연결됩니까? 네,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게 다 시험 지문 나와요 지금. 민법 말고 등기법에. 네? 뭐라 하지 말고 너희들. 자, 그게 나와. 자, 그래서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 내용도 다 풀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위조를 했단 말이야. 우리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차기기 때문에 부실과 허위의 등기가 많을 수 있어.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등기를 딱 해봤다. 등기를 딱 쳤어. 이 사람이 매수인이야. 매수인. 매도를 했어 또. 위조가 등기했으니까 빨리 팔아채게 되지? 팔아부터. 예, 등기 딱 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요 사람이 누굽니까? 진정한 뭡니까? 소유자지. 맞나요? 진정한 소유자야. 그래서 오늘 등기부 등본을 딱 떼보니까 누구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내 건데 병 앞으로 돼 있어. 난리 나죠? 그럼 소송을 제기한다고.
소송쟁이해가지고 내 건데 왜 니한테 가 있어? 빨리 돌려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뺏겨 안 뺏겨? 뺏긴다고.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 인정해야 하네. 부정한다고요. 예? 뭐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러죠 지금. 예? 뺏긴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뺏기면 얘는 미치부죠. 그럼 판 사람 이 사람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공신력을 부정해도 된다고. 알겠어요? 뒤에 안 배운다고 나중에. 자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해가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뺏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얘는 판사한테 가면은 얘는 뭡니까? 인마가 위조해가 등기를 넘겼다는 걸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입증을 다 해야 돼. 그런데 얘는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잖아.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딱 제출하면은 판사가 뭐라 합니까? 이렇게 추정한다고. 적법한 절차,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로 등기된 것으로 추정을 해버려. 그러면 누가 깨버려? 갑이 다 깨야 돼. 오케이? 전마 을이 위조해가 등기 넘어갔습니다. 해야 된다고.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등기가 되면 적법한 절차,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거는 당사자나 전에 있는 권리자 제3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이랬어요? 끝났어. 축하합니다. 이게 끝이야. 핵심이야. 그거 말고 여기 말고 나머지 판례들은 나중에 좀 더 나갔을 때 3월 때 하면은 더 하면 돼. 이게 가장 중요해. 시험 지문에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문제 또 마쳤습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도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돼. 돼 있죠?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의의 줄권을 씁니다. 자, 172페이지. 등기의 추정력이란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상하는 권리가, 실체적 권리가 등기 명령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힘을 말한다. 돼 있죠? 됐습니까? 됐고, 넘어가면은. 자, 넘어가면 추정력인데 두 번째 줄 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173페이지 두 번째 줄. 입증 책임은 반대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갑이 합니다.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입증을 다 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됐고. 자, 2번하고 3번은 참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추정이 미치는 범위. 자, 현관편으로 돼. 1번. 권리의 적법 추정돼 있습니까?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이 설정됐다. 저당권 설정되면 거기에 따른 피담보 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줄권을 씌고 시험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표 현관편. 별표 1번도 별표고 뭐 그 내용인데 현관편을 써요 그냥. 적법 추정 돼 있죠? 절차의 적법 추정. 권리에 보세요. 권리의 적법도 추정되고 적법 권리에 적법한 절차도 추정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동그라미 3번. 원인이 또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뭐라고요? 요거지, 요거. 적법한 절차, 적법한 권리관계, 적법한 원인에서 등기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 넘기면 됩니다. 부정되는 경우 있죠? 요거 뒤에 한다, 뒤에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5번 갑니다. 권리변동 당사 사이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자, 그 1번부터 7번까지는 3월달 해줍니다. 지금 추정력의 개념도 못 잡고 있는데 이 세부 판례가에 보면 돕니다, 돌아.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3월달에 놓고 5번입니다. 5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아까 추정력은 누구한테? 당사자 사이에 추정 인정되고 전에 있는 권리자에 인정되고 누구한테 인정된다고? 제3자에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제3자뿐만 아니라 전에 있는 소유자에게도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까지 줄 것이면 돼. 그 네 번째 줄까지 내용이 뭐라고요? 이거야. 줄이면 당사자 사이도 인정되고 전에 있는 권리자도 인정되고 누구한테도 제3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됐어요? 됐어. 자, 추정이 뭔데요? 추정이 뭔데? 뭐가 돼 있으면? 등기가 돼 있으면 적법한 절차, 적법한 권리관계, 적법한 원인에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뭐만 제출하면 돼? 등기부 등본만 제출 딱 하면은 판사가 추정해 본다고. 이거 누가 깨야 돼? 얘가 다 깨야 돼. 오케이? 끝이야. 이게 추정력이야. 개념 잡았죠? 끝. 수고했어. 잘했습니다. 네, 맞죠? 나중에 문제 풀면 다 풀려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175페이지에 양갈로 6번으로 갑니다. 양갈로 6번에 자, 세 번째 줄. 우리가 일단은 부동산에 등기된 추정이 인정되지만
점유의 추정력 나와 있습니까? 자, 형광펜을 주고. 요거는 기본서 200페이지 참조 이런 식으로. 뒤에 가면 배웁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참조.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거. 자, 우리 점유권 할 때 합니다. 자, 점유권의 점유의 추정력, 적법 추정력이 나오는데 점유의 추정력은 등기에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점유의 추정력이 등기에서는 부동산 등기에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형합비 딱 해놓으셔야 돼. 점유의 추정력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수를 몰아야 되고 판례 내용이야. 됐습니까? 자, 특별조치법상 등기. 자,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등기됐다 하더라도 추정력 인정됩니다. 알죠? 옛날에 1998년도에는 미등기된 부동산을 있잖아요. 3명이 가가지고 보증인 몇 명 데려가지고 이 미등기돼 있으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등기를 막 쳐줬어요. 알죠? 특별법에 의해서. 왜 등기를 시키겠습니까? 세금 거들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씩 뭡니까?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미등기된 부동산을 등기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어 없어? 법에서? 있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형제들 몰래 등기 탁 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죠? 형제끼리 칼싸움 나고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죠? 예, 칼부림 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런 법,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빨리 등기를 하고 세금 내라 이거거든. 예? 미필지, 미등기리 필지. 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기되더라도 추정력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일단 첫 번째 줄 보시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줄 끝에 추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줄여서 특별법상 등기되더라도 추정력은 있어 없어? 있다. 타이틀에 그냥 해놔. 추정력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등기 가는데 가등기는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기본서 395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395페이지가 뭐냐면 채권법에서 예약에 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계약의 예약. 그래서 그때 가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같이. 자, 그때 예약을 배워야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됐고. 자, 이제 넘기셔서 자 178페이지로 갑니다. 나머지 가등기니까 그때 뒤에 가서 정리하고요. 178페이지에 4번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금방 했었죠? 했었어요? 자, 1번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1번 지문이. 4번 문제 1번 지문. 자, 핵심 단어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중간 생략 등기인데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맨 끝에 뭐가 나와야 돼요? 무효. 유효가 아니라 무효. 1번 답이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한 개 더 적어놔야 되겠는데 판서 노트에 보면은 4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있는데 여기 한 개 적혀 있을 거예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는 게 시험의 포인트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판서 노트에 밑에 돼 있을 거예요. 가등기 하면서 돼 있을 거예요. 그게 별표 해 놓으시면 돼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가등기는 나중에 채권법, 계약법 가서 그때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네, 예약할 때 가등기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갔어. 자, 180페이지 가니까 이제 동산 물권의 변동 나와 있죠. 자, 이게 왜 나왔는지 알고 있어야 돼. 자, 판소도 38페이지를 펴봐요. 38페이지를 펴니까 물권 변동인데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이제 뭐가 한다고? 동산 물권 변동을 배운다고. 자, 뭐라 적어놨습니까? 우리가 뭐 시험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출제위원들이 요까지 읽고 있잖아요. 여기서 앞에서 두 문제 내뿐다고. 그러면은 동산에 가서 아유 이거 뭐 거래도 하지도 않는 거 뭐 낼까 안 낼까? 안 냈어요. 낸 적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 자, 우리 그림 또 다시 한번 그리고 갑시다. 그래도 판서 노트에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38페이지. 자, 우리가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권 변동은 뭐가 있다고? 부동산 물권 변동 지금 배웠다. 이때까지 배웠다고요. 부동산. 오케이?
자, 이제 배우는 게 뭐라고? 동산이라고. 동산 물권 변동. 자, 우리 부동산은 뭐였습니까? 등기였지. 이거는 뭐라고? 인도입니다. 인도. 물권 변동 인도. 오케이? 그래서 인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고. 네? 적혀져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리자로부터 취득,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인도는 현실 인도가 있고, 필기되어 있습니다. 간이 인도가 있고, 세 번째, 점유 계정이 있어요. 점유 계정. 점유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적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있어요. 자,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와. 알겠죠? 어떤 건지 설명하고 끝이요. 질문 또 하러 오지 마. 알겠죠? 알겠죠? 안 나오는데 뭐 설명해봤자 뭐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러면 치우면 돼 그냥 안 나오니까. 자, 현실 인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거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그래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현실 인도. 간이 인도는 뭔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이미 넘겨놨어. 이미 을에게 넘겨놨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너해라는 의사표시로 누게 된다고? 읊게 되는 거야. 그 인도 방법이 간단하죠? 간이 인도로 해. 지금 이해 안 되고 있죠? 치 아픈데 그냥. 자,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은 뭔데? 자,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을, 자, 일단 어떻게 돼요? 자, 점유 계정이라는 게, 자, 일단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내가 이제 그 전에 있잖아요. 내 거였어. 그런데 타주로 바뀌는 거야. 에? 자, 그러면 뭐냐면은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빌려서 임차를 해서 다시 얘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점유 계정이야. 그 전에 내가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를 했는데 이제는 빌렸으니까 타주 바뀌었죠? 점유 형태가 바뀌었다. 점유 계정이라 한다고. 오케이? 됐어. 그래서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러면 점유 계정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뭐 했어요?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뭐합니까? 팔아야 되지. 물론 돈 많으면은 뭐 안 팔아도 됩니다. 근데 돈 그만이 많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많아요? 한 수십억 갖고 계세요? 현금으로?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팔아야 되잖아. 근데 입주하려면 또 이제 뭡니까? 시간 좀 걸리죠? 그러면 내 걸 팔면서 내가 몇 개월 더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을 넘기면서 내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 2, 4개월 정도. 그러면서 매매 대금에 좀 까줍니까? 안 까줍니까? 까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좀 할인해 준다고. 아따마. 경상도 사투리니까 잘 모르는가 보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하시고. 여기 지금 강의하는 데가 경상도니까 경상도 가는 거야. 근데 서울 가서 한다 그러면 됩니까? 표준을 쓰겠죠? 네. 표준 쓰겠죠?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그래서 할인해 준다고. 무슨 말이죠? 내가 몇 개월 동안 있으니까 뭐 한 500만 원 DC 해줄게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주잖아요. 소유권을 넘겼다 다시 빌려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무슨 계정? 점유 계정. 아, 그런 거구나. 됐어요? 됐어. 이해됐어. 이해 안 되면 차브라. 자, 이제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갑니다. 자,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 요건 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188조부터 190조의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법조문 다 이쪽에 다 있어요. 자, 이제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는 뭐냐? 내가 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자전거를 자 갖고 있는데 이 제3자에게 빌려줬습니다. 임차를 해준 거야. 임차를 줬어. 그러면 5시간 빌려줬어요. 5시간. 그러면 5시간 뒤에는 이 목적물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예? 무슨 말이죠? 경주에 여러분 뭐 벚꽃 피고 할 때 자전거 빌려갑니까? 갑니까? 빌려가지. 예. 그래서 이제 빌려줬어. 근데 그 자전거 이거 뭡니까? 빌려주는 업소를 넘겼단 말이야. 이런 경우야. 그러면 이 목적물 반환 청구를 얘한테 넘겨버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야. 에? 자전거를 빌려줬는데, 알겠죠? 뭐 경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자전거 안 타봤어요?
필수 연애 코스 아닙니까, 그거? 밖에 계시면 저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자, 연애할 때. 자,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를 뭐 했습니까? 저 부원장 밖에 있는 부원장을 무중을 선점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꼬셨죠.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뭐, 맞죠? 무중 선점.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 그런 거 알죠?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예, 원시 취득입니다. 승계 안 됐어요, 원시 취득이에요. 자, 원시득이야, 원시득. 자, 그래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전거 빌려줬어. 이 자전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반환청권 있죠? 목적물 반환청권을 넘기면 얘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됐어요? 그래서 동산을 인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어. 현실 인도, 이미 넘겨놨다 내란 의사표시로 읊게 되는 게 간이 인도. 점유계정, 내가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빌려서 내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거 점유계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빌려줬던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넘기니까 소유권을 얘가 취득하더라.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됐어요? 나머지 읽어보든지 마지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아, 시험 나와 안 나와? 개념만 잡으면 이게 이런 거 나면 딱 잡으면 돼. 됐어요? 끝. 자, 181페이지. 지상물에 관한 물권 변동 임목 나와 있죠. 뭐 나와 있는데 이거 시험 나와야 안 나와야 안 나옵니다. 넘기세요. 명인 방법은 자, 우리 명인 방법 우리 책에 딱 보면은 또 엄청나게 났는데 잘 내 안 내? 안 내. 자, 나오는 건 어디냐? 판서 노트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에? 37페이지 한번 펴봐요. 자, 우리 기본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시험 나오는 거 우리는 시험 나오는 거 공부. 저희 때 하는 얘기 뭐예요? 수학생활. 나오는 거만 해달라. 근데 나오는 것도 많죠? 맞죠? 안 나오는 건 버리라고. 우리 버리면 되는데. 자, 그 페이지의 핵심은 끝이야. 뭐만 있으면 되는데. 판소노트의 몇 페이지? 37페이지 핍니다. 37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임목, 수목 나와 있죠, 수목? 수목입니다, 수목.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소유권에 동그라미 쳐놓고 소유권 나타내지만 저다고 설정할 수가 없다. 자, 명인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 책에 다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수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편말을 세운다든지, 새끼줄을 춘다든지, 철쭉만 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끈을 나타내는 거. 갑, 소유,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한다고.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또 설명했어요. 딸기 들어봤죠? 딸기? 딸기가 지금 뭡니까? 줄줄 매달려 있잖아. 자, 그런데 앞에 가면 여기 팻말이 딱 있어. 무슨 용농조합 해가지고 농협 딱 해가지고 딱 해놨어. 소유다고. 예? 그럼 여기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 선배라고 했잖아. 예, 하동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에 짓고 있는데 선배인데 진주 근처에서 짓고 있는데 여기서 짓고 있는데 여기 지금 미분리 가실이지 이게. 분리됐어 안 됐어? 그런데 무슨 용농조합을 해가지고 얘가 이 딸기는 뭐라고 전부 다 용농조합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딸기 재배를 이게 한 10번 정도 합니다. 10번. 알겠죠? 한 6, 7번, 7번 정도는 기본하고 10번째 마지막에 할 때는 뭡니까? 저를 불러요. 애들을 여기 방사시킨다고, 방사. 그럼 애들은 가면서 뭡니까? 따먹고 막 해요. 배 터질 때까지, 딸기를. 알겠죠? 그럼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는 바깥에서 뭡니까? 고기 구워 먹고, 놀고. 그렇게 한다고. 예? 우리 그 대학교 선배거든요. 법학과 선배인데, 이 선배가 이제 딱, 부모님이 이제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공부하다가 내려갔어요. 고시만 있었는데, 내려갔어. 그 내려갔는데, 농사지어요. 한 동당 순수익이 1,000,000원입니다. 순수익이 1,000,000원. 이게 10동 있다고. 소도 지금 뭡니까? 옛날에 5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소가지에 뭐 이거 100마리 가까이 됩니다. 그 20년 가까이 되죠. 10몇 년째 했으니까. 예? 부자죠. 그런데 촌에 있다고 애를 학교 유학까지 다 보내줍니다. 경상남도에서. 이마에 잘 사는데. 예? 잘 사는데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비닐하우스 몇 동 갖고 있냐 물어보면 이 사람 잘 사는 부산 다 파악을 해요, 걔들이. 한 동당 최소한 1,000만 이상 수익 난다고. 알겠죠?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뭘로 바꿉니까 또? 딸기 하면 또 따로 바꿔보요. 수박을 바꿔본다고. 잘 몰라 보네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딸기 다 끝나고 수박을 바꿔본다고. 수박 팔고 이래 된다고. 예? 수박 모르나 보네. 하여튼 여러 배우는 거.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명인방법이라고. 그럼 소유권 나타냈지? 근데 저다고 여기 뭐 팻말 옆에다가 저다고 설정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시험 문제 지문이야 그게.
명인 방법으로 나타내면 명인 나타내 누구 건지 나타내는 게 명인이야. 누구 건지 사람 인자 밝으면 사람 인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 건지 나타내는 게 명인 방법이라고. 그럼 소유권 나타내지만 저다고 설정할 수는 없지만 인목에 관한 법률에서 인목 등기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가 있어. 그래서 뭡니까? 소유권도 나타내고 저다고 설정할 수도 있다. 이게 쉬운 문제야. 알겠어요? 그것만 알면 돼. 우리 책에 뭐 밑에 보면은 뭐 효력만 나와 있고 막 엄청나 해놨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다 때리쳐보고 뭡니까? X 딱 해놓고 자 명인 방법 옆에다가 뭐라 타이틀에 뭐 하면 돼? 소유권 동그라미 저당권 X 그 타이틀에 판소도 해놨잖아. 자 명인 방법 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 있어도 뭐는 못해? 저당권 취득할 수가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이렇게 되면 돼. 앞에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181페이지 인목법에 의한 물권변도 나와있죠? 나와있죠? 자 요거는 뭡니까? 등기가 됐다. 인목에 관한 문제 등기가 됐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타이틀에 적은 인목법에 등기되면은 뭐 한다고? 소유권과 저당권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됐어요? 이게 끝이야. 그 내용 보지마. 밑에 보면은 헷갈리고 돕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판소 노트라고. 알겠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37페이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183페이지로 갑니다. 자 물건의 소멸 가죠? 소멸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자 10분 쉽니다.